감각과 효율이 만나는 곳. 안녕하세요. 네다노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노션의 개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노션의 개념을 알면 각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이전 영상을 듣지 않았다면 먼저 듣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블록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축키부터 실용적인 팁까지 모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존 유저분들도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블록은 노션에서 콘텐츠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페이지 안의 모든 요소는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텍스트, 이미지, 표,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블록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장난감 블록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레고를 보면 다양한 모양의 블록이 있죠. 이는 노션에 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블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의 다양한 블록을 조립해서 집을 만들기도 하고 도시를 만들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노션도 이 콘텐츠 블록을 원하는 대로 조립하여 자신만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죠. 텍스트 한 줄부터 복잡한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든 것이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자유롭게 배치하거나 변형할 수 있습니다. 노션의 블록 시스템은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면서도 고급 사용자에게는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는 노션이 단순한 노트 앱이 아니라 올인원 워크스페이스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워크스페이스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공간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의 워크스페이스인데 독립적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싶다면 좌측 사이드바에서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클릭하고 업무 계정 생성을 선택하면 추가로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두 개의 각 워크스페이스는 서로 독립적이며 페이지나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나눠 사용하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작업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사용할 거라면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블록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션에서 블록을 다룰 때 중요한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빈 블록 상태와 텍스트를 작성한 후의 블록 상태에서 나타나는 메뉴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이 차이를 이해하면 블록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빈 블록 상태에서 슬래시 명령어를 입력하면 가장 기본적인 메뉴가 나타납니다. 텍스트를 작성한 후 나타나는 메뉴는 텍스트 블록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기본 메뉴에서 제공되던 몇 가지 옵션이 사라지고 텍스트와 관련된 기능들만 표시됩니다. 쉽게 말해 빈 블록 상태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기본 메뉴가 보이고요. 텍스트를 작성하면 해당 블록이 텍스트로 확정되면서 관련된 기능만 표시되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왜 내가 원하는 메뉴가 보이지 않는지에 대한 혼란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텍스트를 작성한 후 나타나는 메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드바에서 개인 페이지의 마우스를 가져가 플러스를 클릭해주세요. 블록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블록입니다. 그래서 쉽게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 블록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작성한 텍스트를 드래그하면 텍스트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팝업 메뉴가 뜹니다. 기울기, 색상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사용을 위해 단축키를 말씀드리면 커맨드 B는 텍스트를 굵게 해주고요. 커맨드 I는 이탈릭으로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커맨드 U는 밑줄, 커맨드 Z는 되돌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축키는 노션에서뿐만 아니라 워드, 엑셀, 디자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엔터를 치고 다른 텍스트를 작성해 볼게요. 이제 두 개의 블록이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노션에서는 엔터를 치는 것만으로도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드래그를 하면 나타나는 파란 박스가 다 블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블록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빈 블록 상태에서 텍스트를 작성하거나 슬래시 명령어를 입력해 원하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블록은 마우스를 가져가면 나타나는 점 6개를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점 6개를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블록은 나란히 열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블록 끝으로 가져가면 파란색 라인이 생깁니다. 이때 클릭했던 마우스를 놓으면 나란히 배치시킬 수 있어요. 물론 블록 끝이 아닌 앞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6개의 점을 클릭하면 메뉴들이 나타나요. 메뉴에서 복제를 선택하면 동일한 블럭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복제할 블럭에 커서를 위치하고 커맨드 D를 클릭하면 쉽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블록이든 복제를 원한다면 커맨드 D를 눌러보세요. 그리고 블록은 여러 개의 블록을 하나로 합치는 기능은 없습니다. 정렬 기능도 없고요. 일부 텍스트를 굵게 한다거나 밑줄, 색 변경 등은 할 수 있지만 일부만 크기를 변경할 수는 없어요. 간격 조절도 불가능합니다. 대신 하나의 블록에서 Shift 엔터를 치면 줄바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더 깔끔하게 구성할 수 있죠. 하나의 블록은 하나의 형태만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체크박스를 만들고 Shift 엔터를 쳐도 줄바꿈을 한 것이지 블록을 따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하위 할 일 목록을 작성하려고 할 때 또 체크박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이럴 경우에는 새롭게 할 일 블록을 생성하고 점 6개를 클릭해서 상위 할 일 목록이 될 곳 밑으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파란색 라인이 나타났을 때 놓아주면 돼요. 또는 탭키를 눌러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위 구조가 될 위치에 커서를 놓고 탭키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더 간단하죠? 잠깐 멈춰봐 꿀팁 타임 보자. 해야 할 일들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 할 일 목록을 생성하고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서 나눠줍니다. 노션에서는 한번 설정한 블록이 이처럼 엔터를 쳐도 계속 유지되는 블록이 몇 개 있어요. 이후 나열된 것들을 보며 블록을 이동시켜 그룹핑하며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무엇을 같이 하면 좋을지 정리가 됩니다. 또는 여행을 준비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머릿속 생각을 끄집어내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갑니다. 블록이 쉽게 이동되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기 좋습니다. 노션은 마크다운 문법을 지원하여 빠르게 블록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요. 마크다운은 간단한 문법으로 서식이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언어를 말을 합니다. 문서를 꾸미는 간단한 언어입니다. 몇 가지 기호만으로 제목, 리스트, 굵은 글씨 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텍스트 앞에 커서를 두고 샵을 입력한 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제목 1로 바뀌게 됩니다. 샵을 2개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제목 2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샵을 3개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제목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쌍따옴표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인용으로 바뀌고요. 대괄호를 열고 닫고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할 일 블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이픈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글머리 기호로 바뀌고요. 번호를 입력하고 점을 누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번호 블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분선의 경우에는 하이픈을 3번만 입력하면 구분선 블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분선 역시 블록이기 때문에 점 6개를 클릭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토글은 꺽쇠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토글로 바뀌게 됩니다. 제목에는 제목도 있지만 제목 토글도 있습니다. 샵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제목으로 변신한 블록 상태에서 다시 꺽쇠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제목 토글로 변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글을 작성하다 보면 번호 매기기 블록이 아닌 텍스트 안에서 번호를 매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와 점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번호 매기기 블록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커맨드 Z를 눌러 실행 취소를 하게 되면 기존 텍스트 블록에서 번호 매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크다운 방식은 텍스트가 있는 상태나 빈 블록 상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축키는 메뉴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어떤 메뉴를 클릭해야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축키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생겼을 때 하나씩 익혀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익히려고 하면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메뉴 옆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따로 단축키를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시면 참고하셔서 사용하세요. 아래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만약 작성한 텍스트를 다른 무언가로 변신시키고 싶다면 마우스를 올려 점 6개를 클릭해 전환 메뉴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상태에서만 변신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메뉴에 열 나누기가 있습니다. 최대 5개의 열까지 선택해서 나눌 수 있고 그 이상을 나누고자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점 6개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진 단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드래그를 하려면 잘 되지 않아 불편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ESC키를 눌러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ESC키는 취소 버튼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노션에서는 ESC키가 선택으로도 사용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ESC키를 누르면 이렇게 블록이 선택되어 파란색 박스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Shift와 왼쪽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같은 라인에 블록 모두가 선택이 됩니다. Ctrl X를 눌러 잘라내기를 한 후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놓고 Ctrl V를 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블록으로 선택된 상태에서는 배경 색상 또는 텍스트 색상 하나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경과 텍스트 색상을 모두 변경하고자 할 때는 먼저 배경 색상을 바꾸신 후 텍스트만 드래그해서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텍스트 색상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부분만 배경 컬러를 바꾸고자 할 때도 텍스트만 드래그해서 배경색을 선택하시면 변경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다른 텍스트를 복사해서 교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교체하고 싶을 때 교체를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게 하면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노션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려면 블록이 아닌 텍스트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블록을 선택해 붙여넣기 할 경우 기존 텍스트는 유지된 채 텍스트가 추가됩니다. 원하는 부분만 텍스트를 드래그하거나 혹은 커맨드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하여 붙여넣기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션의 블록 기능 중에서도 텍스트를 작성한 후 나타나는 메뉴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빈 블록 상태에서의 기본 메뉴와 다양한 블록 유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